일본은 지금 최근에 약간 헛다리 짚어가지고 막 대만 문제 이상하게 개입돼가지고 중국하고 전쟁하려고 그러자 완전.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야 비즈니스 할 때는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니네들처럼 무식하게 말이야 막 그렇게 날뛰면 우리 니들이랑 손 못 잡아 지금. 오늘 우리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요거까지만 갈게요. 네. 요거 중요해. 네. 외교. 네, 미국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일본은 빠질 듯. 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기사거든요. 서울경제 그리고 서울신문도. 다카이치 어쩌나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한 트럼프, 일본은 제외. 이유는? 이유가 뭐냐면 뭔 것 같아요. 요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가 여기 숨어 있어. 뭐냐면 한국이 GDP 3.5% 요구를 바로 받았어. 네. 트럼프가 얘기하기도 전에 지난번 워싱턴 갔을 때 네. 미리 얘기해 버렸어. GDP 3.5 말이야. 다 한다 이거. EU도 안 하잖아. 일본도 못 미치는데 지금 동맹국 전략 자산을 강화시켜서 자신들은 세계의 경찰 역할로부터 벗어나서 중국과 실용 얘기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트럼프는. 근데 동맹국이란 놈들이 GDP 군사력을 증액 안 시키면 자기네 돈 나가니까 되게 중요한 지금 이니셔티브거든요. 그렇죠. 한국만 유일하게 한국만 선제적으로 부응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 3.5%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3.5%가 그냥 우리 세금이 아니야. 우리 R&D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산업을 육성하는 거를 지금 우리 먹거리로 보고 있잖아. 방산으로 다 돌린 거야. 이를테면 타이어 소재 연구 개발. 네. 이거는 군용 타이어로도 쓰면 되잖아. 요거 야 방산 저 국방비로 돌려. 아하.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3.5%를 만든 거예요. 네. 알고서도 이렇게 받아준 거 아닌가요? 알겠지. 근데 미국도 기자님이 아시는 일을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대통령이 원래는 예. 백그라운드로 얘기했는데 뭐 누가 기사를 썼더라고 그래서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트럼프도 자기 지지층들한테 호소할 그렇죠. 때 명분이 보여주기. 이런 식으로 우리 미국이 쓸데없는 돈 안 쓰고 나는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돈 줄여가지고 우리 중산층들한테 내가 돈 풀 거예요라고 선전할 목적으로 그렇지, 어차피 다 그렇지. 모든 걸 하는 그렇지, 거니까 그거지. 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서로. 조삼모사를 아주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너무 네. 지혜로워. 근데 여하튼 이 미국에서 2% 시청자들께서 미국에서 시청하시거든요. 네. 그 주변 미국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이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엠바고입니다, 여러분. 국익을 위해서. 네. 전 트럼프 명확하게 보인 게 왜 이번에 뭐 안보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돌연선이라고 이제 선과 섬과 섬을 연결한 선을 돌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섬도자? 네, 섬도자에다가 연결 연자를 써서 돌연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대만으로 그은 거예요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막는 방파제 그 마지막 그 마지노선을 대만을 쫙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섬을 연결해 가지고 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방어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한국이 협조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막연하게 적대화하는 건 아닌 게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건 비즈니스는 하겠다. 네. 또. 근데 일본은 지금 최근에 약간 헛다리 짚어가지고 막 대만 문제 이상하게 개입돼가지고 중국하고 전쟁하려고 그러자 완전.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야 비즈니스 할 때는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니네들처럼 무식하게 말이야 막 그렇게 날뛰면 우리 니들이랑 손 못 잡아 지금. 진짜 우리가 네. 동업하려고 할 때도 네. 뭔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치고 나가는 애도 있으면 진짜 미쳐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물색 모른다고 하죠. 물색 몰라 일본 애들이. 예. 근데 실제로 걔들은 이제 열도 끝자락이 대만이랑 접경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국익 차원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실이야. 근데 미국이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도하 뭐 대부분 언론들이 오늘 뭐 다 톱으로 올렸어요. 한국경제 보면 네. 미중 네, 미중 모두 안보 문서서 한반도 비핵화 뺐다. 뭐 네. 대부분 매체들이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이 방금 말씀하신 도련선에서 한반도 실제로 이제 북핵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지요. 그만큼 사실은 지난 우리 뉴욕 방문해서 대통령이 엔드라고 해가지고 엑스체인지 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네. 뭐더라 까먹었어요. 여하튼 교역을 먼저 강조하고 마지막에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이걸 뒤로 넘으면서 실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외 대북 정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괴랑 딱 맞는 거야. 미국에서도 그 당장 비핵화는 이제는 청산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뺐다는 거야 중국은? 응? 그래서 제가 중국의 원문을 제가 중국어를 좀 하잖아요. 그러시네. 원문이요? 외교통이세요, 외교통. 원문을 가져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또 불편하실까봐 번역이 되는 번역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군비 통제, 군축 및 불확산 백서라고 하는 것인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낸 겁니다. 쭉 보면은 핵무기 통제 뭐 쭉쭉쭉 돼 있죠. 핵 확산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뺐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뭐 120기까지도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당에 결국은 이거를 해체시키거나 포기시키려면 그만큼 상응하는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커진 거야. 그렇죠. 액수가. 그래서 일단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군축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없어. 대신에 제가 단독인데 이걸 다 읽었어요. 연락 잃어. 어머. 근데 43페이지나 되네요. 연락 잃어. 아이고. 핵심적인 거를 따냈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한국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인 거야. 이번 핵잠수함 우리 서명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 여기 보시면 미국과 영국, 호주 핵 잠수함 협력은 핵무기 비보유국에 이전하는 사상 최초의 사례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명백히 위반하고 국제 핵 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국제 핵 확산 체제 한번 해보세요. 국제 핵 확산 체제. 발음 어렵네요. 어렵네요. 잘하셨다. 자, 미국, 영국, 호주 핵잠 협력 이게 똑같아요. 고농축 우라늄 그 핵무기의 이전과 관련된. 네. 근데 우리는 뺐잖아. 그렇죠. 한국 핵잠과 관련해서 우라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팩트 시트에서 사인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 넣었어. 그러니까 설득이 된 거지 이건. 북한을 설득한 거야. 중국. 어떻게 했냐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없잖아. 네. 난제야 난제. 저 다 읽어봤어. 없어 진짜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일 갈등이 오늘 보니까 히토류까지 나왔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일본 중국 함재기 레이더로 일 전투기 조준, 중국 일본이 훈련 방해, 중일 간 또 충돌. 지난번에 우리 독도에서 우리가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빈총으로 겨냥만 해도 기분 나쁜데 레이저로 딱 조준했어. 일촉즉발인 거잖아. 그렇죠. 그야말로 이상한 걸로 불 붙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 외교전이 이제 무력적 충돌까지도 지금 일촉즉발 상황인데 프레시안에 따르면 네, 다카이치에 화난 중국 결국 히토류 카드를 꺼내나 일본 언론 히토류 수출 승인 지연돼. 지연된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네. 자, 얼마나 중국이 일본에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단초를 방금 제가 그 긴 장구한 문서에서 발견했어요. 요겁니다. 바로 국내 최초로 제가 보도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화학 무기와 관련된 챕터에서 네. 우리는 일본이 방치된 화학 무기를 조속히 깨끗하고 철저하게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슨 말이야? 쭉.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이었던 일본군은 네. 중국에서 화학 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네.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 사상자가 기록된 사례는 1791건으로 네. 이로 인해 20만 명이 넘는 중국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대박 미쳤네 이 자식들. 그리고 패전 후- 지금부터 더 화가 나는 게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네.
패전 후 일본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중국 영토에 대량 화학 무기를 방치했습니다. 방치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버려진 일본산 화학 무기로 인해서 2,000명이 넘는 중독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우와, 이거 진짜 이거는 천인 공로할 짓들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일본이. 그렇죠. 그러면서 네, 네. 이 화학 무기 금지 협약에 따르면은 네. 이 화학 무기와 관련된 책임 있는 자가 재정, 기술, 전문가 뭐 다 자원을 제공해서 화학 무기를 매립된 거를 폐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99년과 12년에 양해각서까지 썼는데 일본이 관심과 투자 부족으로 4차례 지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진짜 나쁜 놈들이지. 네. 이거를 이번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화나는 포인트도 역사적 배경들은 너무 많고 또 영화화된 적도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저건 이야기만 나와도 다 발끈하는 얘기들이 저거는. 네. 네. 참 일본이 지금 근데 요 형국을 보면서 저는 뭐 남들 싸우는 불구경하듯이 약간 지금은 좀 그런 포지션일 수 있는데 전 좀 겁도 나요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엔 일본과 같은 중국에게 우리나라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는 압박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지금은 잘 이제 용화가 됐는데 근데 언젠가는 이제 우린 지금 아주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죠. 전략적으로 맞는 거고. 그 스트래터직 앰비규어티, 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전략적 모호성을 가고 있는데 언젠가 결정적인 어떤 분수령에서는 결국에는 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선택 때문에 중국이 또 저렇게 일본한테 난리치듯이 우리한테 또 막 난리치는 일이 미래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20년만 하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하니 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좀 있어요. 두렵긴 합지도. 네. 네. 저는 그냥 좀 임낙한 사람으로서 이 주변국에서 이렇게 긴장이 계속 발생하는 게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그 모호한 포지션 속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측면도 전략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근본적으로 어떤 좀 문화 이상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주변국이 좀 평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거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자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만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사실 중일 관계에서도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누군가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시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레버리지가 있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유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저 AI 관련된 발언이시긴 하지만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거든요. 글로벌 강국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말은 전 처음 들었는데 누가 쓰신 이제 워딩인지 뭐 대통령이 직접 쓰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들이 저희 이 주변에서도 좀 역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중국이 실제로 우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조만간 여러분들도 확인을 시켜드릴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 하나의 단초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이 있었죠 지난주에.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안미 경중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거 안 된다. 중국과도 안보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경제적으로만 관련있던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게 자유무역주의가 해체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지역 블록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보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경제가 안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도 지역 안보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오픈했다니까 대통령이. 그게 그 유니래터럴하게 한국의 입장만 발설한 게 아니야. 그거는 충분히 전 중국이랑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자, 여하튼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조진웅 관련해 가지고